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의 1%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는데요. 해당 기업은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코로나 시기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도 정점을 찍었었는데 이후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죠. 이제 폐렴에서 감기로 바뀌게 되면서 관련된 매출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과연 어떤 백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,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이 상당한 호황기였습니다. 해당 시기에는 매출액을 9천억 이상, 당기순이익도 3,500억가량 거두면서 놀라운 성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다만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된 매출, 그리고 CDMO 매출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좀 떨어지는 걸 피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재 주가는 좀 강한 바닥을 좀 확인한 시기예요. 여기에 사실 주가는 더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자체 생산, 자체 개발한 백신들, 이제 스카이박스 시리즈라고 불리는 백신들이 있는데 이 백신들은 독감이라든가 대상포진 그리고 수두에 사용되는 백신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. 이 백신들이 그래도 꾸준한 매출을 내주고 있고 관련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,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포인트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잖아요. 어떤 좀 돈이 되는 백신을 만들어야만 주가가 크게 레벨업을 할 텐데, 그거는 바로 폐렴 백신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 이야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파이프라인, 이제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경영 실적 IR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들에는 이 스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. 스카이라고 붙여놨고 스카이박스 코비온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만들었는데 이미 코로나는 좀 끝이 난 상황이고 이 생산 여력까지도 현재는 독감 백신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독감 백신, 대상포진 백신, 수두 백신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관련된 매출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더 미래를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인데요. 차세대 폐렴균 백신이 되겠습니다.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성공적으로 맞춰놓은 상황인데 산오피와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.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백신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해당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. 12조 시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시된 백신들도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상까지 마치고 해당 시장에 성공적으로 파고들게 된다면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 성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 시기는 좀 멀었어요. 2027년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은 일부 좀 적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상 결과가 좀 성공적으로 중간에 나온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변동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 2021년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SK 증권에서 추정해서 만들어 온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매출은 이 제품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 매출 그리고 기타 연구 개발하고 있는 CDMO 매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품 매출이 코로나 시기에 상당 부분 큰 폭의 매출을 거두게 됐었죠. 정말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좀 큰 폐악을 끼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됐었다라는 점, 오히려 고마웠던 코로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폐렴에서 이제 감기로 전환되게 되면서 엔데믹 시대가 되고 관련 매출은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. 이 부분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형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.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다. 또 하나 주가가 계속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세요. CDMO라고 이 부분 매출도 상당히 큰 게 도표로도 보이시죠? 이게 CMO랑 비슷하면서 다른 일인데 일반적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면 사실 큰 돈은 벌지 못해요. 그렇지만 여기에 D가 붙어 있지
D가 붙어 있잖아요. 이건 디벨로먼트가 되겠습니다. 같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좀 마진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부분의 매출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실적이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노바백스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특히 더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, 현재 노바백스와의 CDMO 계약이 좀 빠르게 종료가 되면서 3분기 2023년 3분기에는 해당 그 위로금도 실적으로 반영되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과제는 두 개예요. 좋은 백신을 좀 빠르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하나와 이 CDMO 사업도 좀 수주를 좀 따와야 된다라는 점, 2025년을 기대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따오면 좀 더 주가에는 탄력이 들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은 이미 다 주가에 다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요. 지금으로서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꾸준히 볼 수 있는 요소는 아까 자체 개발했던 백신, 스카이라고 이름 달려있던 백신들, 스카이 박스 시리즈라고 해서 부르는데, 해당 백신들의 매출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, 이 스카이 박스 백신들 시리즈 매출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가 레벨보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더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. 당분간 이제 21선을 타고서 한 68,000원, 69,000원 선에선 움직이면서 7만 원대까지는 안착할 수 있는 기대감, 이런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폐렴 백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성과를 내냐인데, 아까 삼상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여기서 재무적인 부담을 느끼면은 상당히 주가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다행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현금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여전히 1조 원이 훌쩍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, 차입금 비율 또한 되게 낮은 0%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업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, 이제는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좀 충분히 아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 이 폐렴 백신의 연구 결과 성과에 따라 가지고 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카이박스 시리즈의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고, 이제 프리미엄 백신들, 이제 폐렴 구분 백신이 메인으로 있지만 그 외에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이런, 그리고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, 아직까지 이것들은 다 일상 단계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백신들을 또 계속적으로 연구해낼 수 있는 기반 또한 갖춰놨기 때문에 이 중 또 하나라도 임상 1상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 상황에서는 언제든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당분간 주가는 여전히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금리도 피벗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오고, 실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, 좀 긍정적인 연구 개발, 특히 폐렴 백신 등 이 부분 소식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 개발한 백신들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. 물론 코로나 백신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축이 되고, 차세대 폐렴균 백신의 공격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. 특히 안정적인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점, 이 부분을 핵심 좀 포인트로 보시면서 좀 답답한 순간이지만 일정 부분의 비중은 좀 유지할 수 있다.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현재 산업들도 많이 개화되는 게 많이 있고, 좀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만 좀 가져가면서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시간 이렇게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.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아요,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